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. 어젯밤 대통령의 그 한남동 관저에서 최고위원, 일부 최고위원, 수도권 중진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.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번 이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은 지금 일단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? 좀 전에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에서는 지금 추석 이후에 그때 만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지원님,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? 모르죠. 왜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? 전략부 총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완전히 모르죠. 보니까 이제 저기 조선일보 이제 최초 기사에서는 그 여 최고위원이 누군지 또 무슨 한동훈 대표와 어떤 관계,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 최고위원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분류를 안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김종혁 그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? 근데 본인이 깠어요. 나는 전화 받은 바 없다. 자, 김종혁 아웃. 자. 나는 전화 받은 바 없다. 그리고 장동혁 아웃. 나도 전화 받은 바 없다. 진종호도 안 갔고. 진종호도 전화 받은 바 없다.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안 갔고.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은 거는 이제 2명이네요. 남은 거는 이제 그렇죠. 이뇨환, 김민전, 김재원. 세 분이죠. 세 분이고 저기 나오는 그 수도권 여당 중진은 뭐 윤상현 의원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친한으로 분류되지 않는 최고위원인데 뭐 이뇨한 의원도 강력하게 부인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뇨한 의원도 가지 않았나 싶고요. 뭐 김종혁 최고위원의 이 취지에 따르면 김민전 최고위원도 간 것 같다.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참석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.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여당 인사들하고 뭐 밥 먹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고. 그럼요. 얼마든지.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의 뭐라 그럴까요? 끌적지근한 기분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의정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여야 의정 이 협의체 문제로 해서 좀 물꼬를 틀려고 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한동훈 대표와 좀 조율할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해서 문제에 대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될 시점인데 왜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 만찬이 연기될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 대처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지금 저 나중에 만나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댔잖아요. 그랬었죠. 근데 이 바쁘신데 왜 이런 분들을 갑자기 일요일 날 밤에 불렀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. 또 거기에 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다 빠지고 어쨌건 뭐 윤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들만 뽑았을까? 사실은 뭐 좀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최고위원이라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? 같은 최고위원인데 누구는 초청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월 25일에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고요. 당정협의회 끝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,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,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이 의정의 대란, 이 의료 대란, 의정 갈등을 좀 타개해 나갈 어떤 돌파구로서 내년 정원은 뭐 이제 만지기 힘들지만 내후년 정원만큼은 뭐 유예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던졌어요. 제안을 했는데 근데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뭐 총리한테도 이제 얘기가 된 거니까 자 그게 정말 진정한 돌파구가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우리 좀 그 관계자들끼리 비공개로 좀 모여서 한번 뭐 진하게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이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?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연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거기 대통령이 안 오시고. 안 왔죠.
그리고 국회도 안 갔죠. 저기 그 30날 네. 예정돼 있던 8월 30날 예정돼 있던 그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도 연기를 하고 네네. 뭐 이런 상태였는데 어제 느닷없이 이제 이게 생긴 건데 저거는 계획된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. 네. 뭐 번개 만찬 회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뭐 밥 먹는 거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. 자,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, 아까 우리 지원님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%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,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와 저는 여러 명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. 여러 명 만나면요, 이 대화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한 대표와 만나서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토론하고 뭔가 대응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의사단체들을 지금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우리 국민들 많은 지지자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고 있는 그 위기감과 긴박감, 이런 어떤 필요성, 이런 것들을 글쎄 용산은 잘 느끼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산은 뭐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추계에 입각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들고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.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. 그런데 그게 아니죠. 네. 한동훈 대표가 2026년 그 증원을 유예하자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분명 강한 거부 반응이 나왔고 네. 그게 이제 받아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국민의힘 연천에도 안 오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연기가 되고 대통령이 또 그 연찬에 열리는 날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. 다 끝났다. 그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끝났다. 끝났다.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. 완료형으로 얘기했고 이제 남은 거는 그 밖의 과제를 잘 해나가서 그 의료 계획을 성공시켜야 된다.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백도를 했잖아요. 네. 백도를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. 암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. 아니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100% 올바른 결정만 하겠습니까? 네.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요,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, 백도로 할 수 있는 이 지도자, 그 용기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2,000명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, 제로 베이스로 한다,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의정 갈등에 어떻게 보면 물꼬가 진짜 오랜만에 이게 트인 거 아닙니까? 네. 오랜만에. 그럼 이 물꼬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서 이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에 지금 여야 정은 3자는 뭐 들어오기로 이미 얘기가 됐지만 의료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료계를 이쪽으로 더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이 방편이 무엇인지 그걸 당장 간에 긴밀히 논의를 하는 그런 때여야 되는데 어제 그 만찬 그리고 또 정말 만찬을 했으면 속닥하게 하고 밖으로 유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언론 기사로 나니까요. 저도 오늘 아침에 휴대폰 막 불이 났는데 그거 뭐겠어요?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. 뭐 물어보겠어요? 어제 대통령실 만찬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의료계를 이쪽으로 끌어들일까? 이거 심혈을 기울여도 될똥말똥한 판에 엉뚱한 데다 지금 에너지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기자지만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는 만찬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는 잘 새 나오지가 않습니다. 대통령이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할 경우는 그때 눈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 하지만 관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만찬 끝나자마자 언론에 확 유출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비밀이 지켜지나? 뭐 물론 본인들끼리는 다 뭐 오늘 비공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.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느슨하다는 이야기고,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뭐 경호처장이
이 수방사령관 뭐 등등해서 밥 먹었다는 것도 다 지금 야당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지금 이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냥 금방 다 그러니까 거의 생중계되듯이 이제 공개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. 이 모임 그러니까요. 자체가. 그러면 지금 모임은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모임은 지금 어떻게 이 조금의 물꼬가 트인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을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. 그렇죠. 그걸 지금 협의해야 되는데 예. 아이 뭐 나중에 추석 뒤나 봅시다. 예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이미 실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간만에 이제 그 여야 의정 뭐 해가지고 야당도 호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의료계도 이제 그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의료계에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반응이 다른데 이게 그래도 정부하고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에이, 우리는 뭐 저 사람들하고는 정부하고는 좀 대화하기 힘들겠어. 네네. 이제까지는 그러다가 뭐 이제 한동훈이 뭐 제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가 좀 이제 생기네.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 이게 변화의 기운이 생겨나고 그게 더 확산되고 이런데 이때 또 뭐 해갖고 한동훈은 패싱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아니 쪽 하고만 뭐 밥을 먹었다. 네. 이게 지금 오늘 계속 그 정치부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맥이 빠집니다, 솔직히. 예.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더 이상 어떤 다시 또 오늘 저녁 뉴스는 전부 다 갈등 프레임으로 가요.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?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이 중요한 국가적 난제 앞에 여당 내부가 여권이 정말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설득하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판에 지금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은 그거 지금 원래 변한 거 없다. 원칙대로 한다. 뭐 아주 어제 지금 도대체 뉴스도 안 받는 모양이에요. 엉뚱한 이야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. 또 그래 놔놓고 법대로 또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박자가 이게 맞질 않아요. 서로 간에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자 협상으로 간다. 그랬으면 일사불란하게 당과 정부가 대통령실이 딱 힘을 모아서 직접 설득해야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있네?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대통령은 딱 빼고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뭘 논의를 하겠어? 이 사람들이 무슨 최고위원들이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? 무슨 이 사태와 관련해서 뭐 저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별 이 영향가 없는 모임에 대통령의 저 에너지가 쓰고 있는 게 아니냐. 저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요. 만약 그렇으면 어젯밤에 저 같으면 다 소집합니다. 핵심 관계자들. 그래서 도대체 당신 아이디어 뭐냐? 자, 역할 맡기고 지금 의대 저 교수들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설득하고 문제를 좀 집약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야 이게 여건이 유능한데 지금 제가 느끼는 문제는 이게 일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어떤 이 과정들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초보적이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. 네. 참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고. 근데 이거 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일을 할 때죠. 일을 할 때지 뭐 이거 가지고 괜한 뭐 감정 싸움 뭐 신경전 그렇게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이 인식의 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. 그러면서 또 이 와중에 이제 언론들의 먹잇감만 던져주는 갈등 프레임으로 또 먹잇감을 던져주는 이러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뉴스 생산하게 되면 이 추석 밥상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? 지금요 각 여당들이나 야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번 추석들 가족들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릴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추석 밥상 여당 관련해서는 자, 이 의료 사태가 이게 핵심 쟁점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? 야, 대통령은 말이야. 이 한동훈이가 밥도 안 먹는데 다 자기 사람들 불러서 밥 먹었대. 이런 이야기 올라가고 야, 갈등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? 이런 뭐 다 깽판 나는 거지. 뭐 이런 이야기만 올라가고.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? 진짜 가서 야, 정말 이게 지금 정신 차린 모양이구나. 이거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구나. 이런 어떤 이슈들이 올라가야 긍정적인 이슈들이 올라가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지지율은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을
이 프레임을 한다는 거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비서실들은 몰랐을 거예요. 이 만난다는 것 자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죠. 뭐 일요일 날 관저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바로바로 언론에 생중계된다는 현실. 그걸 몰랐다면 바보고요. 그런 속에서 또 이게 새로운 갈등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버린다는 거.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. 제발 좀 정신 차리고요. 지금 저희가 거듭 저희 어벤져스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. 어떻게 하는가 추석 전에 여야의 정이 뭔가 어떤 이 테이블에 올리는 만나는 모양도 갖추는 이거 하면요.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 뭔가 풀어낼 능력은 있구나. 그런 이야기가 일단 밥상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은 이 일이고요. 예, 또 여야 의정 이거를요. 오늘 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요. 한동훈 대표가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뭐 의사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다 이렇게 국회의원 되면은 또 의료계하고 뭐 몇 사람을 다 알고 지내고 다 그러지 네네. 않겠습니까? 네. 그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의료계가 모처럼 만에 만들어진 이 테이블에 나오기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네. 이런 정성을 다 하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. 뭐 또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되고요. 네. 의대 정원을 보니까 내년에 이제 1,500명 정도 늘어서 한 4,500명 정도를 뽑는데 그 4,500명 의대 내년 신입생 중에 3분의 2, 67%를 수시로 뽑더라고요. 네네, 맞아요. 수시로 뽑기 때문에 수시 원서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요. 의료계 내에서도 내년 정원 건드리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의료개혁이라는 게 꼭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의료계의 그 참여가 조금이라도 이제 더디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플랜 B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예. 네. 자, 저희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일단 국회에서 있었던 이 여야정 회의 관련된 뉴스 이걸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